최근 토트넘의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현 최강팀 맨시티 주장인 카일 워커의 발언이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스포츠 전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 우승 경쟁에 대한 질문을 하자 굉장히 어렵다. 나는 아스날이 우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트넘 때문이다 라면서 맨시티가 우승한다는 확신을 하기 힘들 정도로 올 시즌 우승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아스날이 우승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면서 토트넘 부심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카일 워커는 맨시티로 이적하기 전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토트넘 소속이었던 선수입니다. 2017년 여름에 맨시티로 이적하자마자 곧바로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FA컵 2회, 리그컵 4회 우승에다가 지난 시즌 챔스 우승까지 해버렸으니까 축구 선수로서 이룰 건 다 이룬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도 여전히 토트넘 구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아스날이 우승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니까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현재 토트넘 팬들은 워커의 인터뷰를 보고 한번 토트넘은 영원한 토트넘이라면서 매우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런던 라이벌인 아스널에 대한 감정이 그 정도로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토트넘 출신 선수들에 대해서도 큰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재계약 문제가 다시 한번 중심,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에서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캡틴 손흥민을 주목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난 여름에 사우디 측에서 손흥민에게 큰 금액을 베팅하기도 했었고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케인이 떠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손흥민 재계약에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이쯤에서 손흥민과 토트넘의 인연을 돌아보면 2015년에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손흥민은 2018년과 2021년에 각각 재계약을 맺으면서 토트넘에서만 10년차 생활을 하고 있죠. 현재 토트넘 선수단에서 손흥민보다 고참은 절친인 벤 데이비스 말고는 없을 정도로 구단에서 가장 잔뼈가 굵은 선수가 됐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데뷔했을 무렵에는 동 포지션의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주전 경쟁부터 시작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데뷔전도 리그 5라운드가 되어서야 치렀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매우 부진하면서 당시 기준 팀 내 최저 평점을 받기도 했죠. 400억을 주고 영입한 선수치고는 실망스러운 활약이었다는 게 팬들의 평가였고 SNS상에서는 욕설도 많았는데요. 과거 홈경기장이었던 화이트하트 레인에서 홈 데뷔전을 치렀을 때는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기립박수를 받는 대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였는데 손흥민 혼자 동점골과 역전골을 기록하면서 평점 9.2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국 무대에 적응이 힘들었는지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한 모습이었고 리그 13경기 선발에 교체 15경기 포함 28경기에서 4득점 1도움밖에 하지 못하면서 방출 얘기까지 나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상상도 못하실 일이겠지만 손흥민의 데뷔 시즌 슈팅수 대비 실제 득점은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당시 후스코드닷컴이 시즌 중에 공개한 기록에 슈팅 47개, 2골에 불과했던 맨유의 멤피스가 골 전환율 4.3%를 리그 꼴찌였고 그 다음이 바로 슈팅 30개, 2득점에 그쳤던 손흥민으로 골 전환율이 6.7%에 그쳤습니다. 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기록이죠. 그만큼 독일에서 영국으로 넘어왔을 당시에는 리그 적응이 순탄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방출하려고 했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이적을 막았다는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지금은 실감이 안 되지만 거의 히샬리송 이적 첫 시즌 느낌이었다고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최근 아마존 프라임이 공개한 앙리와의 대화에서도 나왔듯이 손흥민은 빠른 적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2016-2017 시즌부터 곧바로 대반전의 서막을 보여줬습니다. 리그는 아니지만 FA컵에서 6골을 폭발시키면서 아시아인 최초로 컵대회 득점왕을 수상했고 리그에서도 14득점 6도움을 기록하면서 시즌 전체로는 21골을 터뜨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선수상을 2개나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FA컵에서는 해트트릭까지 기록했죠. 이적 2시즌 만에 박지성이 가지고 있던 프리미어리그의 한국인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웠고 한국인 선수가 유럽 1부 리그에서 첫 시즌 만에 넣은 최다골 기록도 손흥민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원래 차범근 감독이 기록한 17골이 최다였는데 손흥민이 21골로 뛰어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부터 손흥민의 그래프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을 넘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고요. 손흥민은 데뷔 시즌을 제외하면 이후 8시즌 동안 언제나 10골 이상씩 터뜨렸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두 시즌 연속으로 득점과 도움 모두 10개를 넘기는 텐텐 기록까지 섭렵해버리는 맹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그 정점이 2021-2022 시즌의 득점왕으로 이때도 어시스트를 한 개만 더 했더라면 3시즌 연속 텐텐도 가능했습니다. 이후 직전 시즌에는 남몰래 숨겼던 스포츠 탈장과 마르세유전 승리를 이끌었던 안와 골절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도 챔스와 FA컵을 포함해서 시즌 14득점 6도움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일본의 미토마 올려치기가 겹쳐서 매우 기분이 나쁜 시기도 있었는데 지난 시즌 그렇게 대단하다던 미토마가 시즌 내내 보여준 기록은 8득점 5도움으로 손흥민이 가장 부진했던 토트넘 데뷔 시즌 기록인 시즌 전체 8득점 5도움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참고로 미토마는 올해 2월에 허리를 다치면서 시즌 아웃 판정까지 받아버렸고 그 전까지 기록은 유로파리그와 컵대회를 포함해서 총 26경기 3득점 5도움에 그쳤습니다. 부상을 깔끔히 털어낸 손흥민이 14득점 8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데 앞으로 굳이 손흥민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미토마도 같은 아시아 출신 선수고 손흥민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이 잘 활약해줘야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대우도 좋아지잖아요. 브라이튼의 미토마, 리버풀의 와타루 모두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잘 하기를 응원합니다. 자꾸 손흥민한테 갖다 대려고 해봤자 피곤해지는 건 본인들이니까 그러진 말고요. 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토트넘 구단 측은 이런 손흥민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전문 매체인 스퍼스웹에서는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더다, 세계적인 구단의 얼굴이다, 여전히 최정상급 기량을 선보이고 있고 수준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토트넘은 30대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트넘은 손흥민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계약 방침을 어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토트넘이 그동안 보여줬던 방침을 깨고 손흥민에게 대규모 급여 인상을 포함한 장기 계약을 제한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많은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올여름에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3-4년 정도 된다고 전제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3년 이상을 보내게 되죠. 이 정도면 원클럽맨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한국 선수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성인 때까지 한 클럽일 수는 없잖아요. 원래라면 유소년 시절부터 은퇴할 때까지 한 팀에서만 있는 선수를 원클럽맨이라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토트넘에만 머무른 손흥민도 충분히 원클럽맨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정도 충성심을 보여줬으면 토트넘 측에서도 충분한 성의를 보여주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케인이 이적하기 전에 기록했다고 하는 역대 최대 연봉이 1,040만 파운드 정도거든요. 손흥민이 작년에 사우디한테 받았던 제안은 그 2.5배인 2,570만 파운드 정도였으니까 그 중간 정도 되는 연봉 2천만 파운드, 주급 42만 파운드는 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